최근 국내 시장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떠났는데 오히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빗대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남규입니다. 오늘 뭐 재미난 주제죠. 동학개미. 네. 그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은 그 용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흥미롭게 재밌게 잘 붙여놨어요. 네. 그 선배 최근에 주식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경제 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식 투자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반외세 운동이었던 동학농민 운동을 그렇죠. 빗대어서 네. 동학개미 운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네, 그죠.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어요. 네, 이거 드러나는 현상이 그래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걸? 사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증권 분석의 아버지라고 미국의 벤자민 그레이엄 그 양반이 쓴 현명한 투자자의 유명한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한 대목이 뭐냐면은 주식 투자와 투표는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선호와 기호, 그 다음에 자기 자금의 여력, 기타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사든 아니면 지수화된 어떤 상품을 사든 금융 상품을 사든 최선을 다해 자기 개인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사거든요. 근데 그 어떤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 투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후보를 골라서 표를 던져주거든요. 그게 이제 모아서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고 또 어느 주가가 오르고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대학생에서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최선의 판단을 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각자.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의미는 사실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나요? 한국에서 주식 투자의 대중화 시기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현상이 되풀이 됐냐면요.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위기에 빠졌을 때 전체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이 값싸게 한국의 주식과 자산을 사들였어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다시 오르고 그럴 때에 그 외국 투자자들이 던진 주식과 자산을, 주식 등 자산을 한국 개인 투자자와 기타 다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받아주는 그런 사이클이었거든요. 그 패턴이 처음으로 깨진 거예요. 해외 투자자들이 당장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한국 시장,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언제든지 팔면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는 시장에서 먼저 탈출하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거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이면에는 어떤 역사적 학습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사실 몇 차례 위기를 거쳐서 보니까 위기의 저점에서 패닉의 순간에 사들였을 때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었다, 봤다라는 그 어떤 관찰, 그 다음에 경험 그런 것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요 이번에. 네.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사고 네. 이제 고점에서 팔 때 다시 이제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게 기존의 사이클이었죠. 사이클이었다면 이번에 그 사이클이 깨진 게 그렇죠. 첫 번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한세 이번 세대에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에도 신종 코로나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신종 코로나가 한국이 먼저 맞은 쪽이거든요. 중국과 한국이 먼저 맞은 쪽이었는데 한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인구 대비해서 컨테인먼트를 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그 외국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G7 국가들 전 세계의 경제를 대부분 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G7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달러 가뭄, 어떤 유동성 가뭄 때문에 현금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치웠어요, 외국인들이. 한때는 뭐 국내 전문가들이 그런 소리를 했었죠. 왜 우리 한국 주식은 봉이냐. 그러나 이번 결과적으로 이것도 결과적인 겁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시 한번 왜 해외 사례를 본다면 좀 남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사실 19세기 내내 미국의 월가의 자산은 주식과 채권은 런던 그때 당시 금융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런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였거든요. 축구공처럼 제멋대로 차이고 제멋대로 뭐 조종당하고 그래서 신생국 미국이 봤을 때 사실은 어떤 그 열패감을 느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에 당장 전비를 마련해야 된 영국 정부, 그다음 영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군화에서 말, 그때 당시 말이 중요한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대폭 그 비행기까지 만들어 가는 바람에 그 담보로 이 미국 기업,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미국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자기 주식을 값싸게 사들인 시기였습니다. 그걸 이제 미국의 증권 역사에서 Americanized period, 그러니까 미국화, 주식과 채권을 미국화, 우리의 것으로 했다. 그리고 그 대중들의 투자 붐이 1920년대에 자기들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는 자부심과 부심과 함께 작용하면서 이 보통주, 투자 붐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 과잉으로 이어졌어요. 1929년 10월 대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그럼 미국의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결과는 이제 붐이 대폭락으로 이제 귀결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일단 한국의 일반 투자자들이 매입한 게 이미 뭐 보통주 투자는 사실 대중화돼 있고 그 이후에 꼭 반드시 미국처럼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흔히 개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개미라고 하면 약간 항상 손해 보는 집단, 예, 그런 그죠.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데 예. 이번에 이 동학개미 운동에서 예. 동학개미들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가정이 맞을지는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의 사이클상으로 본다라면은 그 중에서 개인들 그 서로 의견을 모아서 어떤 조화로운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 각자 알아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나중에 사후적으로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의 사이클로 본다라면은 그렇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르니까 뭐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용어로 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뭐 칭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역사적인 사이클상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불안에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 경험에 비춰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담당 강남규 기자와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동학개미 운동의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